요즘 뉴스만 켜면 부동산 얘기로 정말 시끄럽죠. 특히 세금 폭탄 디데이라는 5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들 마음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.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,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, 오늘 그 궁금증을 하나씩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, 바로 이거겠죠? 세금 폭탄 디데이라는 5월 9일, 정말 지금 집을 팔아야만 하는 걸까?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실 텐데요. 오늘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. 한마디로 아주 시급하게 집을 팔라고 요청하고 있어요. 정부가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요. 세금 더 오르기 전에 지금 파세요.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. 이 말 속에는 사실상 지금 안 팔면 큰일 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신호가 담겨 있는 거죠.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이겁니다.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들을 시장에 내놓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, 그렇게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좀 잡아보겠다, 이런 계획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만약에 이 논리 자체에 뭔가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면 어떨까요? 이 정책이 정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집값 안정화의 본질이 대체 뭔지 아주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한번 짚어볼게요. 이 세상에 아파트가 딱 두 채밖에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. 자, 1단계. 어떤 한 사람이 이 두 채를 전부 가지고 있고 각각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. 그리고 2단계, 이 집주인이 아파트 한 채를 세입자 중 한 명한테 팝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3단계, 집을 산 사람은 이제 자기 집으로 이사를 오고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은 옆에 비어있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. 자, 이 거래가 있기 전과 후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? 이 세상의 집 개수는 여전히 두 채 그대로고요. 거기 사는 사람 수도 2명 그대로입니다. 결국 바뀐 건 집주인의 이름, 딱 하나뿐인 거죠.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손바뀜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. 집의 소유권만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넘어갔지, 시장 전체의 공급과 수요, 이 근본적인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그럼 진짜로 가격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해요. 판매자들이 제발 제 집 좀 사주세요 하면서 서로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벌일 때, 바로 그때 진짜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는 겁니다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, 즉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왼쪽은 정부의 기대, 오른쪽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. 보세요. 정반대죠. 공급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싹 사라지는 공급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. 가격 안정은 무슨, 오히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이게 바로 매물 잠김 효과라는 건데요. 5월 9일이 지나서 양도세가 엄청나게 무거워지면 누가 집을 팔고 싶겠어요? 특히 좋은 입지에 있는 이른바 알짜 매물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. 오히려 하반기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매물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. 결국 시장의 매물은 더 줄어들고 얼마 없는 집을 사려는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.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,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? 우선 다주택자분들, 만약 나 원래 올해 집 팔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하시는 분이라면요, 당연히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인 5월 9일 전에 파는 게 유리하겠죠. 하지만 나는 팔 계획 전혀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정부 압박에 떠밀려서 섣불리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. 무엇보다 좋은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. 다음으로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분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정책은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사실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처럼 집을 사려는 실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지 다주택자 매물과는 큰 상관이 없었거든요. 여러분에게 진짜 큰 벽은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꽉 막힌 대출 규제 아니었나요? 그 문제는 그대로라는 거죠.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진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데요.
이 정책이 집값 안정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. 과연 정부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?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 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. 과연 그들이 이런 결과를 정말 몰랐을까요? 어쩌면 이 정책이 집값을 잡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에 밀어붙이는 건 아닐까,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말이 그 의심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결과보다 행동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집값 안정이라는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. 이게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곧 집값이 잡히겠구나 하는 헛된 기대를 만들고 결국엔 정치적인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말 시장의 안정일까요? 아니면 그저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?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잘 짜인 하나의 보여주기식 연극인지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